남녀관계 심리에 대한 건데 여성은 왜 외모 관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걸 권력 설계의 이론이라는 틀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정말 날카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 그냥 취향 차이 아닌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걸 생존 전략, 또 내면의 불안, 신뢰의 문제 이런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의 논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탐색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첫 문장이 정말 강렬한데 여성이 외모에 집착하는 남성에게 느끼는 감정을 딱 한마디로 동족 혐오라고 정의하거든요. 동족 혐오라. 와, 단어만 들어도 아주 강한 거부감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와닿으면서도 조금 이상한 게 남녀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좀 다를 텐데 왜 하필 이 지점에서 같은 종족으로 묶어서 혐오감까지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냥 실망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혐오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는 그 감정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거의 본능의 영역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요. 여성은 남성의 그 과도한 외모 집착 뒤에서 두 가지를 본능적으로 간파한대요. 바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극심한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한 텅 빈 자존감.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어쩌면 생존 전략으로 삼아왔던 그 불안감, 어쩌면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는 그걸 상대에게서 똑같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평생 싸워온 그 불안과 강박을 나를 지켜주고 기댈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상대에게서 거울처럼 딱 보게 되는 순간인 거죠. 자료의 비유를 빌리자면 듬직한 바위를 기대했는데 막상 마주한 건 나랑 똑같이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리는 갈대였을 때의 심정.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서 본능적인 역겨움, 즉 혐오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보통은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가 좋지 않나 이 정도에서 대화가 그치는데 그 감정의 뿌리를 내면의 불안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으로 해석한 거니까요. 그래서 동족이라는 표현이 쓰인 겁니다. 애정과 신뢰의 파트너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불안을 공유하는 존재, 즉 생존 경쟁의 장에서 같은 무기를 들고 같은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 자료의 진짜 재미는 이 추상적인 심리를 아주 생생한 세 가지 현실 사례로 풀어내는 부분 같아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 사례들이 이론을 정말 피부에 와닿게 만들어주죠. 첫 번째는 바람이 부는 날의 상황입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여자가 몸을 휘청이는 순간이에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잡아주거나 괜찮냐고 묻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는 반사적으로 길가 상점 유리에 비친 자기 앞머리부터 확인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죠. 아씨, 머리 망가졌네. 이게 정말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권력 설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 순간 여성은 이 남자는 위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구나 하는 치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분석해요. 자신의 앞머리라는 아주 사소한 위협 하나에도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이 앞으로 닥쳐올 진짜 위기 앞에서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군요. 여기서 깨지는 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신뢰인 거죠. 이 남자의 관심과 에너지의 우선순위가 파트너의 안전이 아니라 외부에 비치는 내 모습에 있다는 게 명백해지는 순간이니까요. 다음 사례는 더 깊은 내면의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데이트 날 남자가 하루 종일 우울해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자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면서 이유를 묻겠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어제 피부에 여드름이 하나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작은 뾰루지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서 데이트에 집중도 못하고. 근데 사실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누구나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있으니까 이걸 너무 과혹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반응의 정도를 문제 삼아요. 여기서 여성은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낀다고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여드름만 쳐다보는 줄 아는구나 하는 자의식 과잉. 둘째는 그것 때문에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통째로 망쳐버리는 소심함.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의식 과잉과 소심함의 환장 콜라보죠. 표현이 정말 신랄하네요. 관계라는 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향곡 같은 건데 한 사람이 자기 악기 소리 조금 이상하다고 연주 전체를 멈추고 우울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순간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 남자의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사례도 진짜 현실적이라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데요. 같이 예쁜 카페에서 사진을 찍는 요즘엔 너무나 흔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남자가 사진을 확인하더니
여자 얼굴은 잘 나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한 20분 동안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자기 턱선 1mm 깎고 눈 크게 치우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 바로 그 순간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남자는 나와 경쟁하는 아는 언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절묘한 비유네요. 애정관계의 파트너가 아니라 외모라는 같은 전쟁터에서 경쟁하는 경쟁자로 인식이 바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아는 언니 표현이 참 재밌죠. 사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SNS에 올릴 사진 보정하는데 자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걸 보고 정이 뚝 떨어졌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때는 그냥 유난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경쟁자로 인식되는 심리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인 관계의 본질 중 하나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보완해주는 건데 이 남자는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넘어와서 경쟁을 시작한 셈이니까요. 세 가지 사례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외모 관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그 관리를 대하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신호가 된다는 거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람 부는 날의 앞머리는 위기 대처 능력의 부재를, 여드름은 과도한 자기애와 소심함을, 사진 속 턱선은 파트너십의 붕괴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료는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이 모든 함정을 피하기 위해 남자는 외모 관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요. 자료는 남자가 외모 관리를 충분히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죠.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앞에서는, 즉 관계 안에서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내 외모 따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엄청난 노력을 아무렇지 않은 듯 타고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 뭐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를 아주 당연하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 그 여유와 단단함에서 매력이 나온다는 거군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잡티 하나에 세상이 무너진 듯 구는 남자가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단단함이 비로소 이 사람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와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하면 궁극적인 신뢰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여성이 원하는 것은 더 예쁜 남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바위. 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이 분석은 끝을 맺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외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남성의 내적 강인함과 안정감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 정말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내가 공들여 가꾸는 외모라는 자산이 오히려 나의 가장 큰 약점인 불안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분석이었죠. 오늘 자료 덕분에 관계 속 미묘한 심리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외모 관리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장 큰 불안감을 투영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뢰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관계에서 우리가 상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일 테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의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그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 분석은 남녀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외모가 아닌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사소한 습관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불안감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